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4강 시간으로서 34번부터 4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4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4번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료를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등록 신청서를 종료를 표시를 바꿔서 다시 재기업을 해야 됩니다. 3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자, 등록 신청 처분 통지 며칠 이내? 7일 이내죠. 7일. 7등 시 인자 등전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등록 처분 통지 7일 이내. 그리고 시험위원회 위원 5명에서 7명. 그리고 인장 등록 7일 이내. 그리고 자격증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 7일 이내. 그리고 연수교육 7일 전 통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3번이. 4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공인중개사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고 5.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3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쓸 거예요. 확보 계획이 아니죠.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죠. 자, 그리고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X. 두 번째,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습니다. 3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연수교육 아니죠.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자, X. 자, 4번.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중개업은 맞습니다. 감정평가업 아니죠.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X. 5번.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X. 다 X가 하나만 옳은 걸 고르니까 3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할 수 없는 자를 보는 겁니다. 1번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에 있는 자.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야죠. 예,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는 의미가 없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틀렸고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여야죠. 할 수 없는 자니까 틀렸고요.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여야 개설 등록을 못합니다. 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도로교통법 위반하고는 상관이 없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죠. 5.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렇죠. 이 사람은 개설 등록할 수 없죠. 이 유예 기간이 벗어나면 개설 등록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중에는 못합니다. 다 X고 하나만 O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에 해당되는 건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입니다. 3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한. 그러니까 농협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 아니죠. 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X. 2번.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아니, 개설 등록할 수 있죠. 사용대차한 거니까. 있다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X. 3.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는데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X. 4번.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자,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포함이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그 대표자 이외의 임원 또는 사원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X.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3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입니다. 3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건 아니죠. 다른 법률의 규정이니까 농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X.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에 분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2번.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이 관할 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맞고요. 3번.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거를 고르니까 3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 자, 중개법인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공인중개사 인 중개업자하고 법인인 중개업자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은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럼 법인인 중개업자는 뭘 하냐? 첫째, 중개업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 두 번째,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세 번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다섯 번째, 그 밖에 중개업의 부수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건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가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경매 및 공매 대상 부상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결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골라보겠습니다. 기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이 해당이 되고요. 니은 주택 저당 채권의 발행 및 유통. 이 주택 저당 채권 발행 및 유통은 부동산 학기론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입니다. 디귿 부동산의 이용 개발 상담 맞고요. 리을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상의 부동산 펀드 조성. 이건 리츠에서 하는 거고요. 미음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에 해당되죠. 다 오고 두 개만 X.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거니까 기역, 디귿, 미음을 고르라는 얘기죠. 자, 기역, 디귿, 미음 어디 있나요?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맞는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 중개 보존이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X. 2번. 중개 보존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물론 중개 보존의 행위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긴 합니다만 모든 행위는 아니죠. 이거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행위입니다. 중개업과 관련된 업무상 행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X. 3.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신고를 하는데 종료된 때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된 날부터, 자,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X. 4번.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한 번을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른 신고한 인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고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됩니다. X. 다 X고 하나만으로 옳은 것을 고르니까 40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4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렇죠. 군대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3. 중개업자의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왜냐하면 폐업 신고할 때 뭘 같이 낸다? 그렇죠. 등록증을 첨부해서 내야 됩니다. 등록증 첨부. 그러므로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X. 4.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5.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4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2번.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각종 증명 또는 서류이다. 틀린 것은, 자,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거 네 가지 있었죠. 등수, 등록증, 수수료 요율표, 자격증 사본, 보증 설정 서류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 즉 소속 공인중개사 거론한 얘기죠. 자의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수자부의 등,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수자부의 중개업자의 실무교육증, 아무것도 해당 없고, 보증 설정 서류 보. 자, 지금 등수자부에 4개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답이라는 얘기죠. 4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속 중개 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전속 중개 계약은 반드시 법정 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2번. 중개 계약 시 유상, 즉 돈 받고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맞습니다. 보통 일반 중개 계약은 다 구두로, 즉 말로 계약이 성립이 합니다. 중개해달라고. 그렇게 말로 따로 중개수를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 즉 거래계약이 성립했을 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주로 이용되고 있다. 명확히 할 수는 있지만 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용되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이 주로 이용이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4번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즉 순가 중개계약을 따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순가 중개계약을 해도 법정 수수료 이내에서만 받으면 처벌을 안 합니다. 자, 맞고요.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이거 17회 시험에는 그 당시 건설교통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 해양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경우에는 서식을 사용하지만 전속 중개계약만큼은 법정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은이니까 4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습니다.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맞습니다. 4번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중개대상물이 없어진 겁니다.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야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내릴 테니까요. 맞습니다. 5.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사람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청문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X.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44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4강 시간이었고 34번부터 44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